당장 수개월 전부터 러시아의 전면적인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침략을 예측했다는 미국과 서방은 침공을 못 막은 걸까요? 안 막은 걸까요? 또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뭘까요? 고정수 국제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러시아가 사실은 돈바스 등 일부 지역만 침략을 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3대 축을 다 공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 키예프 시내 교전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네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허를 찔렸다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직전 연설에서도 보시면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서 특별 군사작전 수행이란 언급이 나옵니다. 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그리고 제2도시라고 불리는 하르키우, 이 돈바스 요충지 동부의 이 마리우폴 그리고 흑해 인근의 최대 항구 도시로 꼽히는 이 오데사 등에서 공격이 이뤄졌다는 정황인데 왜 이곳이냐? 네. 이 외신 등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이 소위 거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이곳을 동시 타격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도로 갈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여겨지고요. 수도를 점령해서 지금의 친서방 정부 대신에 이 칠러 정부를 세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칠러 정부를 우려하는 것이다. 네, 세우려는 표면적으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푸틴 대통령은 그럼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뭘 얻으려는 겁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 보면 돌이켜 보면 이 러시아가 관여된 정권 전복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달만 살펴봐도요. 영국 외무부가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이 칠러 성향 우크라이나 내에 관료를 거론하면서 정권 전복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끝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푸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우크라이나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럽 안보 질서의 수정 또는 재편이라고 부를 법합니다. 관련한 분석을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되고, 다른 한 가지는 나토의 병력과 무기, 군사적 인프라 자체를 1997년 5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번 군사작전을 통해서 돈바스 지역의 두 국가에 대한 안위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토와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덧붙이면 이 1997년 5월이 무슨 시기냐, 어떤 시기냐를 살펴보면 이 나토와 러시아 간 이 상호관계, 협력, 안보에 관한 기본 조약 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이 나토가 동유럽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는데 이를 어기고 1999년부터 2004년과 2009년, 2017년 그리고 뭐 2020년까지 이른바 나토의 동지는 계속되고 있던 겁니다. 가입과가 계속 늘어났던 예, 거군요. 이게 러시아의 주장하고도 일치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는 당연히 러시아 내 반발을 불렀고 푸틴 대통령은 이 체첸 수도 점령으로 서방에 맞서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권력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이 조지아 침공 그리고 크림반도 병합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유형의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외신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 우크라이나 신임 대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분이 뭐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신임 하루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공식 일정이 바로 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미처 짐을 제대로 풀지도 못했을 거다. 그렇겠네요. 이런 관측도 가능한데 피해 사실을 열거하면서 이 국제사회의 연대를 좀 호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밝혀도 어린 아이 2명을 포함해서 57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하고요. 네. 또 최소 16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아울러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이 제재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 러시아와 대화는 또 열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토 가입 의지는 꺾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의 모습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Yes, it's included in our constitution, of course. Especially now we understand that we have to be covered by the NATO umbrella because the whole country, which is the NATO member, already received the help and the military assistance and the military personnel from the members of the NATO. 아니 지금 미국과 서방은 계속해서 이 일에 관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침공을 할 것이다, 뭐 준비되어 있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 뭘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무엇을 했냐 일단 표면적으로만 살펴보면 이른바 김빼기 전략을 계속 해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경 러시아군의 이 동선을 공개하고
침공 시기는 뭐 2월 하순이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뭐 16일이다. 딱 짚기도 했었는데 네네. 또 이제 해안 상륙 작전 등 침공 루트와 이 현 정부 제거가 목표라는 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는 부질없습니다만 미국이 정보전에선 승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과연 한 거냐 안 한 거냐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판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이 전쟁 억지에 실패한 것은 명확합니다. 네. 풀어보면 푸틴 대통령의 야망을 잃지 못한 채 이 제재부가 압박 등 심리전과 외교전에서 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미국과 나토가 첨단 핵심 전략 자산 배치에 머뭇거렸다는 점도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외교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예, 뉴스 지적 지금까지 고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